2024년 5월 16일 국민은 안전하게 기업은 활기차게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의 내용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해외 직구 제품을 차단하고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어린이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 중 KC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을 개인이 직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강화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유통업체들에 대한 견제입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직배송 업체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정말 말도 안 되는 낮은 가격의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국내의 소상공인들과 이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관련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죠. 실제 데이터로 분석해봐도 2024년 3월 기준 이미 알리와 테무가 쿠팡을 제외한 다른 국내 커머스 기업들의 이용자 수를 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의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는 각각 887만 명과 829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전월과 비교해 알리는 8% 늘었고 테무는 42%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테무는 작년 7월 국내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8개월 만에 이용자 수가 800만 명을 넘겼는데요. 한 달 만에 이용자 수를 248만 명이나 늘린 셈이죠. 쿠팡을 제외한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존속이 위협받을 정도의 위기인 것입니다. 위처럼 국내 기업들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 강화를 명목으로 직구를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리와 테무와 같은 중국 플랫폼에 대한 견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업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제한법이 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패스트 패션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며 소비자들의 과도한 지출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환경오염 등 패션 과잉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사실상 테무를 겨냥한 법안으로 해석되죠.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직구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의 직구 금지 정책이 논란이 되는 걸까요? 한국에서 유독 직구 거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유통업체는 물론 해외에서 넘어오는 개인 간의 우편물까지 규제한다는 점인데요. 정부는 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며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와 같은 발표 이후 지나친 통제로 국민의 선택권과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이 쇄도하며 크게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부는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 직구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위해성 검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위해성 판단을 KC 인증 마크 여부로 따진다면 그냥 KC 인증이 없는 제품을 위해성이 있다고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해명입니다. 말장난인 셈이죠. 결국 모든 제품에 KC 인증 마크가 붙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건데 문제는 정식 수입품이 아닌 이상 대다수의 해외 제품들은 KC 인증이 없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직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KC 인증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코리아 설티피케이션 마크의 약자로 국가통합 인증 마크입니다. 과거에 각 정부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되던 13개의 법정 강제 인증 마크를 통합한 것인데요.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에서 우선 도입하고 2011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되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죠. KC 인증 마크는 말 그대로 강제 인증 마크이기 때문에 한국에 정식 출시되는 제품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마크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다른 전자기기처럼 글로벌 대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에 각국의 인증 마크가 줄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유럽연합의 CE 마크, 일본의 PS 마크도 통합 인증 마크라는 점에서 KC 마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 직구 규제 논란에 힘입어 다른 나라의 인증 마크들과 차별화된 KC 인증의 문제점이 다시 조명받고 있는데요. 바로 상업적 유통이 아닌 개인이 자기 사용 목적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도 KC 인증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CE 인증은 수입 판매업자들이 제품을 합법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것이지 개개인이 구입한 제품을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서로서로 2단계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단계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이란 어느 한 나라에서만 시험과 인증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인증을 받은 A라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은 미국에서 추가로 인증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수입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KC 인증은 캐나다를 제외한 그 어느 나라와도 2단계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의 CE 인증, UL 인증, FM 인증 등 다른 적합성 인증을 이미 받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는 추가로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나마 2017년 MRA 2단계를 체결한 캐나다의 경우 이미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의 상호 인증이 잘 되어 있어 자체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거의 없어서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타국의 인증 마크만 받아도 유통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을 두고 반드시 KC 인증을 요구하는 한국 시장을 굳이 돈 들여가며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KC 인증은 변화에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로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세상과 단절되어 독특한 진화를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KC 인증 의무화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해외 판매자들은 단순한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해도 품목마다 약 4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개인이 인증을 받아 판매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기업이 판매한다고 해도 판매 단가가 낮은 제품은 KC 인증을 따로 받느니 수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KC 인증을 받으니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KC 인증을 받은 제품은 모두 안전할까요? 그것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망자만 무려 1,700명 가까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으며 이슈가 됐던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제품들 또한 KC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현재 진행형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줄여서 해외 직구 금지 법안을 KC 인증을 주요 논점으로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의 안전과 알리와 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기업의 견제를 통한 자국 기업 보호라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KC 인증이라는 제도 자체의 허점도 많으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무역을 고립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5월 26일 기준으로는 직구 금지 제도가 그대로 진행될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